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 높은 독서 생활을 도와드립니다. 김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작품은요, 바로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라는 작품이죠. 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실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소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를 정확하게 여성성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주의 문학적 요소로서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마음에서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한참 페미니즘, 여성주의 문학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정희의 이 중국인 거리라는 작품이 앞으로 우리가 여성주의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작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가 어른이 된 시점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자아를 완성해가는 과정, 과거 속의 불행한 기억 속의 나와 어른이 된 나가 서로 회상이라는 이런 기법을 통해서 동일선상에서 자아를 완성해가는 과정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가면서 보고 가도록 해요. 자, 제가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했는데요. 내용은 좀 재밌어요. 줄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줄거리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제목을 보면은 중국인 거리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작품은 오정희의 자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기도 하고요.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만 어른이 된 나가 지난날의 어린 시절 가장 불행하고 어떻게 본다면은 빈곤하고 가난했던 그 성장 과정을 차근차근히 생각해 가면서 현재 나로까지 완성하기까지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일단은 전쟁 직후 아버지가 석유 소매업소의 소장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국인 거리라고 불리는 인천의 해안촌의 이 마을에 가족들이 정착하게 되죠. 이런 낯선 환경은 9살밖에 안 된 나한테 굉장히 신기하면서도 낯설고, 그리고 주변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성장해야 하는 어떤 숙제 같은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인들을 어른들은 떼놈들이라고 함부로 대하면서 이들을 경계하였고요. 그리고 또 이 중국인들이라는 낯선 환경 외에도 당시에는 전쟁 후기 때문에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낯설겠지만 사실 이런 미군들을 상대로 성을 매매하는 여성들도 꽤 많았고, 바로 우리 앞집에 이 매기 언니라는 여성은 바로 양공주로서 흑인 남자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흑인 남자랑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백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흑인 남자와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린 아이에게 이런 환경들은 사실 필터링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고요. 나와 친한 친구인 치옥 같은 경우는 이 양공주인 매기 언니의 삶을 막연하게 동경하면서 자신도 이 매기 언니처럼 양공주로 될 거야 라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기도 하죠. 자,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우리 가족들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나의 어머니는요, 계속해서 출산을 하고 이제는 8번째 아이까지 뱃속에 넣고 바로 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의 할머니라고 불리는 할머니는 실질적으로 친할머니라기보다는 연고도 없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함께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동생과 살림을 차리게 되고요. 할머니는 갈 곳이 없어서 우리 집에 오게 된 거죠.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할머니를 굉장히 비정하고 냉정한 인간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둘러싼 주변의 여성들과 더불어서 나는 낯선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하면서 역시 아이에서 여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주변의 환경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낯선 고양이를 갖다가 데려오지만 결국에는 이 미군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이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매기 언니 같은 경우는 술에 취해서 돌아온 흑인 남자가 창밖으로 매기 언니를 집어 던짐으로써 매기 언니의 아이만 남게 됩니다. 제니는 오갈 데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아원으로 버려지게 되죠. 할머니는 나중에 치매가 오게 되고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버렸던 남편한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는 물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결핍을 느끼게끔 하는 남성성의 존재로 나타나게 되죠. 나는 막연하게 2층 집에 살고 있는 어떤 남성에게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요. 그 남자를 볼 때마다 막연한 어떤 연민의 감정 혹은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남성이 자기에게 접근하여 작은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듯이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용들을 본다면 사실 나가 주변 여성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처럼 나오지만 마지막에 바로 엄마가 8번째 아이를 또 힘겹게 밀어내면서 아이를 낳는 순간에 나는 어쩌면 어머니가 저러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초조를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초조라는 건 초격, 첫 생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생리를 경험한다라면서 내가 느낀 것은 그 초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과연 내가 이 첫 생리에 대해서, 첫 초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주변에 미친 여성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내용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린 여성의 성장 과정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일반적인 성장 과정은 유년기를 대표하는 이 기존의 기억들, 그리고 기존의 껍질을 깨고 어떤 고통과 이별의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세계를 맞아들이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나 오정희입니다. 오정희 소설은 이 여성성에 대한 성장의 문제를 좀 더 세련된 페미니즘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 제가 앞에서 줄거리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성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모성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성성과 모성이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가치인가, 혹은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인식 속에서 규정되는 가치인가에 대해서 오정희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작품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의 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첫 번째 어머니라는 인물에 대해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전 사실 이 어머니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당시 때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는 여성은 모성, 그리고 여성은 끊임없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존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여성은 바로 어머니라고 볼 수 있어요. 어머니는 바로 당시의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아남는 건 어머니만 끝까지 살아남고 8번째 아이를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낳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이 어머니와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머니와 매기 언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할머니는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설에 보면은 할머니가 이 고양이가 와서 새끼들을 이렇게 쫙 낳게 되는데요. 이 새끼들을 갖다가 스스로 이 고양이가 죽이게끔 만들면서 이 새끼들을 갖다가 죽은 시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묻어버리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고양이 보고 아유 우리 고양이가 쥐새끼를 낳았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 고양이가 자기 새끼들 다 물어 죽여버리죠. 이렇게 모성을 역이용하는 모습이라든가 죽은 고양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새끼 고양이들을 묻는 모습에서 할머니는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비정한 인간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말로 할머니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성이 없기 때문에 비정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할머니는 원래 비정한 성격이고 그리고 냉정한 성격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여성의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모든 면에서 이렇게 가치를 규정짓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 요거 굉장히 슬픈 일이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치매가 오게 돼서
자신의 버렸던 남성에게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보면은 할머니가 자기 남편을 보자마자 남편한테 막 이렇게 자신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있는 막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도 충분히 어떤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이 오정이는 작품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 할머니도 그 남편한테 보내진 지 얼마 안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매기 언니, 완전히 사회적인 당시 질서를 완전히 깨버리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백인의 아이를 낳고 흑인 남자와 살고 있어요. 비록 양공주라는 직업 때문에 성을 매매하는 직업이지만 매기 언니는 이 남자와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꿈꾸었어요. 이 남자가 나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여성으로서의 굉장히 소박한 꿈을 꾸었지만, 술에 취해 들어온 흑인이 바로 이 매기 언니를 갖다가 창밖으로 그냥 집어던지죠. 이 남자한테 매기 언니는 도구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사물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처럼 일반적인 시대적인 요구,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성의, 모성의 이런 질서에 지배되지 않은 여성들은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성당을 우연히 지나다가 늙은 수녀님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성당의 종소리와 함께 거룩한 그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나는 그 소리를 듣게 돼요. 이렇게 아이를 낳는 직업이 아니니까요, 수녀님은. 그래서 사회적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여성들은 이렇게 어떤 거룩하고 종교적인 이런 가치가 아닌 한 비참하게 버려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아이를 생산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선생님 여기서 무슨 또 페미니즘, 여성주의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존의 페미니즘 소설들은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철저하게 남성의 희생자, 그리고 남성에 의해서 계속 피해받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오정희 소설은 이걸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라는 어린 아이가 주변의 이런 사회적 가치에 의해서 희생당하거나 혹은 그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과 관찰을 하고 있다는 걸 보고 갈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오정희의 다른 소설 속에도 아버지의 부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의 모습.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남성의 존재를 어떤 억압과 그리고 어떤 권력의 주체로서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알게 모르게 남성의 결핍이 이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꼭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성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찾고 남성과 함께 어떻게 공존해 나가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찾아가는 것이 페미니즘의 가장 우선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남성과 공존하는 법에 대한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작품을 보면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정희의 중국인의 거울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페미니즘으로 이야기한다면 가장 낮은 수준의 페미니즘은 여성 스스로가 피해자이면서 어떤 남성에 항거하는 형태의 소설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요 수준을 좀 넘어서서 오정희가 비로소 여성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는 누구인가, 여성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형태의 소설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앞으로의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공존하면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성을 넘어서 우리가 보통 제3의 성이라고 불리는 성에 대한 관용과 그 다음에 이해의 태도까지 나타난다면, 그리고 제3세계에 소외되는 모든 여성들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진다면 이게 진정한 여성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라는 작품들 이야기했는데요. 작품 속에 나타난 내용들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여성주의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품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좀 시사적으로 울림이 될 만한 작품들이나, 이 작품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제가 오정희 작가를 제일 좋아하긴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찾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강의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